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어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개혁 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20만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뜻은 보수가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선 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도 보수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몰락한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가 한국 정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의 길입니다. 안보는 확고하게, 경제는 강하게 만들고 민생은 고통받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대표가 되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유승민은 개혁보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만, 독선, 무능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는 낡은 보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때 이용해서 표를 바꿔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출당 쇼를 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눈가림이 혁신의 정부인 양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낡은 보수로 어떻게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고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습니까? 보수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개혁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퇴화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결기로 저는 동지들의 손을 꼭 잡고 국민과 함께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세력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낡은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바뀌었고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첫 승부를 걸겠습니다. 개혁보수의 길을 함께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최대한 공천해서 국민 속으로 보내겠습니다. 3년 뒤 총선에서 진정한 보수가 국회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낡고 부패한 보수, 오만하고 무능한 진보를 이겨내겠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 다음 대선에서는 개혁보수의 큰 길을 위해서 하나가 된 보수, 새로 태어난 보수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저와 바른정당이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습니다. 국민의 마음, 국민의 신뢰만 얻을 수 있다면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가 개혁 보수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쪼들리는 살림살이에도 통장에 돈을 털어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삶의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작은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희망과 눈물겨운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께서는 정말 힘들 때 바른정당을 선택해 주셨고 정치를 하는 저희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도 변함없는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까? 편안한 새누리당을 뒤로하고 새 길을 가겠다고 나선 것, 낡고 부패한 보수로는 더 이상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당명을 바꾼 것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왜 무슨 대의명분으로 합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치인들끼리 하는 표 계산,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 하면서 내세우는 변명, 국민들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이런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나선 길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개혁보수의 길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바른정당 정치학교를 찾아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개혁보수를 향한 갈망을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줍시다. 편하게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세운 뜻으로 당당하게 승부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 보수 정치의 새 역사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대 출마 고심해 오셨는데요. 네. 그런 오늘 출마 결심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일이 있었을 때부터 당원들이 원한다면 비대위원장을 거부하지 않을 생각을 이미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 고민을 계속했고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기로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계속 붙여왔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내에서 사퇴해야 한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고민해왔습니다. 지난번도 승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최대한 많은 지역에 최대한 조속히 공천해서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멀어지시면 상대적으로 국민의당하고는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보수라는 말조차 쓰기 싫어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당과 뭐 더 가까이 가고 자유한국당과 멀어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길을 가겠다는 뜻이고 그 길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만나면 누구한테도 저희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즘 김영우 최고위원이 통합추진위원회 주장하시고 갈등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저는 뭐 전혀 당에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오늘 논청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같은 상상인데요. 일부 이제 당내 통합파 있는 건 사실인데 설득을 하실 생각이시고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계신지. 예, 개별적인 접촉도 해오고 있고요. 출마 선언 이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혹시 김무성 대표랑 사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어디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 관련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뿐 아니라 김무성 의원뿐 아니라 누구하고도 출마와 관련돼서 뭐 미리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국도 그만 이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표가 되면 매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안보, 경제 모두 무능하고 우왕좌왕하고요. 인사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기들의 어떤 독성과 오만에 빠진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너지 정책, 복지 정책, 경제 정책, 또 제일 중요하게는 외교 안보에 관한 그런 정책들. 국민들께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대표가 되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대표님 출마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편한 새누리당을 두고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20석의 교섭단체 정당을 깨시는 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20석의 교섭단체 정당이 깨시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실제로 지방선거 앞두고 의석수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내교섭단체가 깨지는 문제는 한석만 한 사람만 탈당해도 지금 깨지는 상태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최대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한다는 것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요. 또 정치라는 게 앞으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고 무엇보다도 바른정당이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저희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들 전략이 원내교섭단체이냐 아니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좋은 개혁보수의 뜻을 같이 하고 정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내느냐, 그분들을 얼마나 빨리 국민 속으로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지방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저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게 올라가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당대표가 만약에 되실 경우에 이제 공약청에서 얘기하자면 앞으로 청와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고부했을 치해왔고 당연한 참여하는 쪽으로 있었는데 청와대 행동이라든지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온다면 당대표가 되시다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자고 그러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국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다 하는 그런 회동이 자주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께 저녁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동, 또 결과 발표된 합의문, 저는 그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또 여러 가지 복지나 교육, 지금 국정 전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그 혼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합의밖에 도출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야당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면 저는 뭐 거부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그런 회동 자체를 그냥 뭐 보여주기 거칠의 그런 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당내 이른바 통합파 분들이 김용인 후보도 됐고,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바쁜 상태인 게 개혁 정책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데만 치우쳐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통합을 주장한다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지지율 문제는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3%, 바른정당이 9% 됐습니다. 그래서 20석 정당이 9%의 지지도를 받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몇 석입니까? 107석입니까? 107석 정당이 13%의 지지도를 받는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지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107석의 정당이 13%의 지지를 갖고 있는 그 정당에 지금 가겠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9%든 저희들이 뭐 지난주에는 7%였으면 7%든 저는 이 지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당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정말 제대로 개혁 보수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도 아직도 저희들에게 그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대표가 되면 모든 일들의, 모든 노력의 최우선 순위를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거기에 두겠습니다. 지난 지도부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지난 6월에 전당대회에서 정말 대선 패배의 책임도 후보가 제일 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재충전이 필요했고, 또 전국에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했고, 그래서 4개월 한 20일 동안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전당대회에서 구성된 지도부가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세상 사람들이 통합이다, 자강이다, 이렇게 우리 당에 대한 뉴스가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개혁 보수냐, 이게 수구 보수가 아니고 개혁 보수 그 사이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을 일으켜 세우는 게 제가 피할 수 없는 저희 뭐 숙명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대선에도 보수적 통합 이야기가 가장 먼저 꺼내셨는데,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은 그 이유와, 그다음에 통합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 개혁 보수의 길로 가는 도중에 명분과 원칙이 있는, 말 그대로 명분과 원칙이 있는 그런 진정한 보수 대통합에 대한 가능성, 그거는 저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출마 선언문에 있었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보수가 그 길 위에서 언젠가는 크게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은 저는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국민의당에 계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당명 하나 바꾼 것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가지고 저런 쇼를 하는 저런 자유한국당이 무슨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저런 보수로, 낡은 보수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을 닫아준 적이 없습니다. 당에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사당화 우려가 있습니다. 유승민 사당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다른 정당을 사당화하려는 마음, 그런 행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까 통합파를 설득하는 과정을 뭐 개별적으로 접촉하든 이렇게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임을 또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와중에 좀 설득 과정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오늘 의총에서도 서로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도 제 대구의 제 지역구가 구청장, 시의원구의원이 제일 많이 탈당한 지역구입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현장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들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이렇게 통합을, 지금 당장 통합을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저는 바뀔 여지는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고 제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죠. 정책적인 거 좀 질문드릴게요. 한국당에서 최근에 정론 고발을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또 발표했고 여러 가지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정론 고발 분야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이 협력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입법이든 예산이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저희들 원칙 위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력하겠습니다. 방금 예로 드신 과세표준 200억 이하 법인세, 200억 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문제, 그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법인세 인하든 소득세 인하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담배세 인하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 그 공약도 엄청난 돈이,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인데 그 공약은 자기들 무슨 심지어 감세를 해서 무슨 소를 지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마지막으로 네, 혼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해줄 말씀인데 저도 출마 선언하셨는데 추석 때 연휴는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저도 대구 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성묘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개인적인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저도 대구 가서 재래시장 가서 주민들 인사도 드려야 되고요. 오늘 또 서울역에서 도착하시는 분, 출발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왔고, 일주기간 동안 가능하면 또 원님들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